삼성전자는 갑작스런 정전으로 어제 오후 멈춰선 충남 탕정 LCD 생산 라인이 오늘 중으로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LCD 라인은 60% 이상,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라인은 95%가량 복구된 상태이며 이번 정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 물가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9% 낮아져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호아킨 알무니아 경제응 담당 집행위원은 현재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은행 3개 가운데 하나는 청산하겠다는 것이 스페인 당국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경제부는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구제금융을 받는 어떤 은행도 청산시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의 올해 1분기 실업률이 유로존 평균의 2배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의 1분기 공식 실업률은 22.6%로 실업자 수는 112만 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6월 15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 내용부터 안내드립니다. 네,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제 이틀 남은 그리스 재총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요. 그리스 재총선 이후에 시장의 방향은 어떠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으로 과연 시장의 안전바는 확보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오인의 투자 전략,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와 함께합니다. 그리스 재총선 이후 조정이 오는지, 그리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할런지 전망해 봅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오늘의 조정은 만길, 막판 급등에 따른 것일지, 또 네오이즈 게임즈, 지금이 과연 매수 적기인지 분석하고요. 주간 5% 공략주, 동양증권 부평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인터플렉스 분석합니다. 네, 권영문 차장과 함께하는 마감 전략 포트폴리오는 지금은 과연 매수 타이밍인지 살펴보고요. 28일에서 29일 사이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위기 탈출이 과연 모색될 수 있을지 전망합니다. 네, 먼저 자세한 시장 상황을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동시호가로 인해서 막판에 외국인이 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187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형 이벤트가 치러지는 주말을 앞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2차 총선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인데요. 오늘 지수는 약보 합권에서 출발한 후에 장 초반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1847포인트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좀 줄이고 18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58% 하락한 1860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현재 프로그램 매매도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도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을 통해서는 1,2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지만 반면에 외국인도 역시 2,6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현재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는 미국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로 출발하면서 고점인 475선까지 찍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장 초반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470선도 내준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55% 하락한 46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소폭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현재 시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개인 13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그리스 총선 직후 필요시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스크 회피는 크게 완화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장 초반 쇼커버와 저점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달러와 하단이 지지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2원 50전 하락한 1163원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3% 넘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22만
12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가 0.56%, 현대중공업도 0.55% 하락하면서 27만 1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신한지주는 1.12% 상승장을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이 1.04%, SK하이닉스도 1.88% 하락하면서 현재 2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2.2% 하락하면서 3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서, 파라다이스는 0.75%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안랩은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현재 7,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은 2.25%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FA와 동선은 약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T주를 제외하고는 관망세가 좀 짙어 보입니다. 현재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IT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대량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기관도 동반 매도하면서 하락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3% 넘게 밀려나면서 12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SK하이닉스 지분 전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는 소식이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9% 밀려나면서 2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3% 넘게 낙폭이 심해 보이네요. 삼성 SDI 역시 2.56%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테크윈도 현재 약 보합권에서 79,4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제약주가 실전 개선 기대감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종근당은 5% 넘게 오르면서 1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7% 넘는 급등 양상이고요. 제일약품도 5.68% 오르면서 현재 1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2%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1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치 테마주로 꼽히는 우리들 제약이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현재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제약이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도 6% 넘게 조정을 받고 있네요. AMP도 4.07%, 위노바와 유성 TNS도 각각 2%씩 밀려나면서 현재 유성 TNS는 5,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관련주들이 가입자 증가 기대감에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온세텔레콤은 7.55% 오르면서 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1인칭 슈팅 게임이죠. 크로스파이어를 놓고 현재 개발사인 스마일 게이트와 분쟁 조짐을 보이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오이즈 게임즈 11% 넘게 급락하면서 2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게임도 5.37% 하락하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가 7.69%, 그리고 네오이즈도 9% 가까이 급락하면서 현재 1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의도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리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재선거가 이제 총선이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신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해서 그대로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그쪽 정치 세력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리고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최상의 시나리오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갈리는 건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민당의 우세가 소폭이나마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현재 그 마지막 그 사전 결과 조사를 살펴보면은 현재 신민당과 시리자당의 그 지지율 차이는 사실은 크지는 않은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 그 그리스 정당들은 2차 선거 이후에도 그 연립정부 구성이 힘들어질 것을 좀 감안을 해서 3차 총선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좀 정당들이 지지율을 올리기에 좀 힘을 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월요일 새벽에 그리스 선거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첫 번째 사항은 일단 최다 득표당이 어디일 것인가와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그 연정 구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과반수 득표 없이 연정 구성이 표류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3차 총선에 나서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에 반면 과반수 정당 및 연장 구성의 설립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영향은 좀 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당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 시장의 긍정적 기대감이 앞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긴축 시한 연장 등을 다시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좀 더 선거 이후에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시리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 일례를 들어서 현재 구제금융 제협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시리자 역시 그 유로존 탈퇴를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유로 회원 국가들의 줄다리기 상황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불안 심리를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디가 뭐 승리를 거두냐에 따라서도 좌우되겠지만 과연 그 이후의 연정 구성이 과연 어떻게 성립이 될 것인가 그것도 꾸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뭐 그리스 재총선 이틀 남겨놓고 이제 증시는 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총선 이후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등등의 그리스 총선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효과는 언제까지 갈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그리스의 선거 영향과 관련돼서는 뭐 장기적으로 보다는 일단은 단기 이벤트에 좀 더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그 신민당이 우세를 하더라도 현재 그 긴축 시한과 관련돼서 연장안을 좀 더 연정 수정안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신민당의 당선 이후에서도 논란거리가 좀 더 남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시리자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불안 심리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유로존 탈퇴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대 감당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측에서든지 보더라도 일단은 영향은 좀 단기에 그치고 그 외에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으로의 그 영향을 좀 더 관심 있게 두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관련돼서는 뭐 일단은 뭐 실제 시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좀 우려감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관련돼 가지고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리스가 바로 유로존을 탈퇴하기는 좀 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는 일단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나타나더라도 그에 대한 사전 안전판을 먼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영향은 그 유로존 내에서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사전에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혼란이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번 선거에 따라서 그리스 유로존의 탈퇴 여부를 좀 분간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리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유로존 선거 이후에서도 유로존 탈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스 재총선 이후에 시장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일까요? 예, 일단은 시장에 대한 영향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리스에 대한 관심 이후에는 일단 재차 또 유럽에 대한 안전판 그리고 그 대응책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영향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후반 들어서는 그 그리스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단에 대해서 좀 더 일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스 못지않게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스페인 쪽일 텐데요. 이 스페인 구제 금융으로 전체 시장의 어떤 안전판 확보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도 듣고 싶네요. 예, 스페인 구제금융에 관련된 안전판 역할은 아직은 좀 더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주 초반에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과 관련돼서 그 일희일비가 나타났었던 이유가 그 구제금융에 관련된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크게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에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 규모와 관련돼서는 현재
그 시장에서는 스페인 전체 금융권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 최대 3천억 유로까지 필요하다고 전망되는 한편 유로그룹이 제시했었던 1,000억 유로 그리고 간밤 스페인의 컨설팅 결과 600억에서 한 700억 유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등 아직 규모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구제금융에 대한 그 규모 자체는 그 스페인 은행권의 구제금융 지원이 결국 스페인 재정부채로 연결된다는 점과 재정부채 우려로 신청 규모가 적을 경우 스페인은 추가적인 구제금융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잠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확실성을 봤을 땐 스페인의 지원 방법 문제 역시 그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 독일이 선호하는 ESM을 통한 지원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SM이 통해서 스페인 은행권에 지원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 ESM이 가지는 그 우선 변제권 및 집단 행정 조항 등에 따라서 그 기존 스페인 국채를 보유 중인 그 민간 채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 때문에 그 스페인 그 지원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장이 한 45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감 전략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감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망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일에 있어서 뭐 투자 전략을 크게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앞서 월요일에 대한 대응책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 선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섣불리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시에는 일단은 낙폭이 컸었던 업종 중에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아무래도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건설과 은행업종 등을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건설과 은행업종에 대한 집중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책임연구원 대신증권 컨설팅 랩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5분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김형진 이사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의견 듣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마감 전략 제시해 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종가에 좀 이상하게 많이 올라왔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어제 만기 동시호가에서 선물옵션 만기일 그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모습 이후에 단기적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동시호가에 종합지수가 10포인트 오르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1.5포인트 또 선물 가격으로는 한 1포인트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종합지수는 거의 지금 어제 오후 그 동시호가 이전에 지수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선물지수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이렇게 좀 보정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정도 지수대는 결국 보합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효과하고 그 다음날 나타나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후유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아시아 시장들을 보면은 좀 강하게 보이는 그런 시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한 증시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만 지금 내리고 있다. 이걸 또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로 좀 진입한 상태고 이번 주 박스권을 보인 증시가 오늘까지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존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될 테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서 이제 어디가 저항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이동평균선으로 보면은 61선이 위치한 그 지점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1900포인트 이미 넘어가는 그런 지수대이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접근한다기보다도 다른 이제 참고사항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지수대 저항선을 그 다음 아래쪽에서 고른다라고 한다면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1869포인트가 되고 또 거기에 중기 추세 저항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3일째 이 지수대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또 다음 주 이벤트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본다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도 변동성 확대가 가능한 그런 지수대고 우리 시장 내부적인 기술적 흐름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점이 오늘 좀 파생상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기관 쪽이다. 기관에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이쪽을 좀 매수를 많이 늘려가고 있다라는 이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방향성을 노린다라기보다도 다음 주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기관 쪽에서 벌써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점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이제 변동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변동성이 좀 확대돼서 장중에 아니면 뭐 좀 수일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든가 좀 아래쪽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회로 활용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일정에 대해서는 그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짐작하기가 좀 불가능한 상태죠.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을 뿐이다라고 가정을 할 뿐이지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거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과가 다음 주에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일정상 본다면 또 어떤 정책적 대응이 바로 또 이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바로 일방적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움직인다. 이거보다는 한번 움직인 다음에 또 그 반작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그러한 점이 이번 주에 반영이 미리 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전개 양상이 만약에 이번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번 주말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 총선이라는 그 이벤트 말고도 이 유로존 재정부채 문제가 점차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 시장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고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시장의 반응은 중요한 것은 저겁니다. 악재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조그만한 호재도 좀 강하게 반응을 하죠. 최근에 우리가 몇 번을 경험을 했는데요. 결국 다음 주 초에 좀 안 좋게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나더라도 그 이후에 주 중반 이후에 어떤 식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로존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죠.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몰랐었던 걸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유로존에 대해서 어떻게 복잡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시장의 반응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주력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중기적으로 불확실성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이 일비한다기보다도 좀 역으로 대응해서 전략을 꾸려나가는 것 결국 조정 시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단기 대응으로 당분간 좀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6월 말까지는 계속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무래도 뭐 주말 등등의 이제 뭐 그리스 총선 같은 이슈들이 있으니만큼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장이 한 35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최대한 좀 현금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좀 들고 맞을까요? 아니면은 주식을 치워버리고 현금 들고 맞을까요? 어떻게 낫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1850포인트 위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이 현금을 한 50% 정도는 확보하자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시한 포트폴리오에서는 약간 좀 현금을 낮추는 그런 모습, 결국 이제 주식을 좀 더 많이 편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단기 조정이 나타난다면 다음 주 초에 이렇게 꾸려나가자는 것이고, 1850포인트 위에서는 현금화의 기회를 계속 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IT나 이 화학산업재나 필수 소비재를 지난주보다 다 5%씩 좀 늘려놓은 상황이고, 현금을 줄여놓은 이 모습은 다음 주 초 조정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요. IT하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좀 흥미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고가 흐름 나오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봐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6월 말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프리어닝 시즌에 맞춰서 어느 정도 주가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주가 흐름이 지금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반등을 노리는 포트폴리오 비중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화학 중심의 산업재 섹터가 될 테고요. 중장기적으로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 편입에 있어서는 IT하고 필수 소비재 업종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 크게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접근 전략이 약간 좀 틀리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화학과 산업재 쪽은 단기에 좀 빠른 매매가 필요한 반면에 이 IT하고 필수 소비재 쪽은 삼성전자 같이 지수하고 동행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같이 매매를 해줄 수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 지금 신고가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대응에 있어서는 1850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위에서는 현금화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또 1850포인트 이하에서는 내릴수록 좀 주식을 늘려가는 그런 기본적인 대응을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과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께서 또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한번 크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형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과 공략 종목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장은 이 그리스 총선 주말에 앞두고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심리, 무엇보다도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여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오늘 특징은 그렇습니다. 만기일 막판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그 동시효과에서는 1861포인트였었는데 종가에 1871포인트를 마감하면서 동시효과에서만 약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전일 대비 약 14포인트 정도 하락 중인데 정확하게 보면은 대충 한 4, 5포인트 정도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안 심리도 있고 어제 그 급등에 따른 후유증,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요. 등락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옵션 영향입니다. 일단 옵션 영향이 가장 크고요. 선물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인데 옵션 영향이 크고,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시 초반이 저점이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시 초반과 그리고 조금 전에 12시 중반이죠. 14시입니다. 14시 중반에 지금 또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좀 더 낙폭이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업종들과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간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어제 말씀해 주셨던 네오이지 게임즈 많이 내리던데요. 예, 오늘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네오에지 게임즈에 대해서는 추천도 해드렸고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악재가 쏟아지면서 이제 급락을 해줬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오늘 나왔던 악재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이미 나왔던 것들 그리고 예견됐던 그런 악재인데요. 제가 볼 때는 막판 그 바닥짓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작년 8월 고점 대비 무려 현재 약 70% 정도 하락했는데요. 네오이지 게임즈가 재무 구조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자 기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수를 판단해서 보면은 너무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서 좀 버텨주셨다가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없다 그러면 한번 가늠해 봐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오이지 게임즈 같이 어제 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또 어떨까요? 예, 그렇게 삼아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 종가 전략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자, 이어서 지수로 보는 주식 비중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거는 이번 주 내내 똑같습니다. 1850선이 지지되는 한 예. 직장인 75%, 전업 100%, 1850선이 이탈되면 직장인 50%, 전업 75%인데요.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6월 4일하고 6월 5일에 지수가 대폭락했을 때 그때는 이제 지수가 밀리면은 매수를 많이 하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끌고 가자 이런 마인드였었는데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는 좀 전략이 바뀌었죠. 지지가 되면 그대로 끌고 가고 이제 내려가면 오히려 줄이자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다시 내려가면 이거는 매수할 기회가 아니라 너무 위험한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이미 지난 그 6월 4일과 6월 5일에 1800선 이하에서 모험을 한 결과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에 성공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모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지지가 되면은 그대로 끌고 가시고 만약에 무너지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종가 전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업종으로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증권 오늘 뭐 특별하게 뭐 증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견조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증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역시 네오에지 게임즈입니다. 만약에 이미 보유했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오늘 악재로 급락을 했는데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종가에 추가 매수 해주시고요. 없는 사람들 신규 매수 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아침 방송이죠. 8시 25분 아침 방송에 다시 한번 최종적인 기준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추천하셨을 때 문재인 테마주 같이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유 있게 수익 중이시겠지만 오늘 우리들 제약 많이 내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고민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그 문재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들 생명과학하고 바른선 두 가지만 추천했습니다. 우리들 제약은 추천 안 했는데요. 근데 우리들 제약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다음 주 정도쯤에 일단은 매도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언급했을 시점, 그러니까 5월 중순에 들어가신 분들은 솔직히 아직까지도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이 되지 않는 한 일단은 홀딩해 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우리들 제약이거든요. 제약인데 이거를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손절을 다음 주에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테마주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일주일간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아보는 주간 5% 공략주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 지점의 박현상 대리의 관심 종목을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준비하신 종목 들어볼까요? 예, 오늘 종목 선정하는데 다른 분들도 굉장히 선정이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어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방향성을 짓지 않고 가는 놈들만 좀 가는 종목이 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개인분들이 좀 힘들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갤럭시 S3 관련주 중에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예, 인터플렉스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지금 현재가가 51,600원 정도 되고 오늘은 3.5% 정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갤럭시 S3 관련해서 효과 기대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FP10이라는 즉 연성 회로 기판이라는 그 어떤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지금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도 실적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 차원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빠지긴 하지만은 뭐 저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한 번 정도는 그 다음 매기가 좀 더 쏠릴 수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종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로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6만 원, 손절가로는 48,000원까지 같이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인터플렉스 연성 회로 기판에 대해서 생산하는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뭐 기사 보니까 갤럭시 노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갤노트 2에서는 이렇게 휘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그런 모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은 인터플렉스도 혹시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지금 뭐 51,700원인데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요즘 시장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하락하고 있는 중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장중에 잡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하고 종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지금 51,600원, 7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일단은 그 정도 상태에서는 6만 원까지는 좀 전고 좀 분까지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을 하신다면은 한 48,0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진다. 그때 손절을 하시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해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주간 5% 공략주, 오늘은 연성 회로 기판 FP10이라고들 하지요. 생산하는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금일 종가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전고점인 6만 원, 손절가는 48,000원대에서 결심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구체적인 마감 전략과 또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양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흐름과 이제 장 마감까지는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최근에 어떤 유럽 쪽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유럽 쪽의 어떤 일정부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뭐 가까운 것부터 본다라면은 22일 날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주요 4개국이죠. 주로 요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인데요. 이러한 4개국의 정상들이 만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랑요. 그리고 그 다음 주죠. 28일부터 29일 양일간의 그 EU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정상회담 때까지와는 좀 다른 그런 국면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뭐 좀 더 강화된 그런 재정 동맹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국면이고요. 또한 뭐 여태까지도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들이 어떤 뭐 그리스 사태 이후에 스페인 쪽으로 위기가 전이되는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스페인은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쟁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왜 뭐 스페인은 그러면은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재정 동맹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정황상 이러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28일, 29일 이번 달 말에 열리게 되는 EU 정상회담의 내용들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봐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은 향후에 이제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로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떤 유럽 쪽의 어떤 호재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쪽 호재로 인해서 상승할 때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점에서 하락 때마다 비중을 늘려잡되 상승 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해봤고요.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신규 추천 종목도 준비하셨죠? 예. 이번 주는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신규 종목 하나 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태광이라는 종목이고요. 비중 20%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 한 1개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5월달 들어서 5월 첫 거래일 날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1분기 실적 쇼크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고요. 상당히 큰 폭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1차적으로 하락의 이유는 뭐 회사 개별적인 어떤 1분기 실적 쇼크라는 이유였다라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장 영향의 영향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1분기 실적 쇼크가 2011년도 초에 공급된 물량들에 대한 어떤 고객 요구 사항과 불일치로 인해서 무상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했었던 일회성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반영이 되고 끝이 날 거다.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더라도 2분기 내에 일단락 될 거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 이 종목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피팅 업체들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업황 호조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가하는 수주에 따른 설비 증설 효과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신규 추천 종목으로 20% 비중으로 포트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상당폭 실리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어떤 내려갈 때는 강하게 내려갔다가 반등은 약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2차 하락 이후에는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상당히 약한 그런 국면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21선 맞닿으면서 그걸 강하게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거래량 상승은 더욱더 돋보이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5,850원 정도까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1,700원이 깨진다라면은 우선 이러한 추세들이 붕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손절가 21,700원만 유념하셔서 목표가 25,85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제 주말에 뭐 그리스 등 이런저런 이슈들도 있고 많은 분들께서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종가로 좀 매수하는 게 조금 살떨리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우려들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위기가 팔아야 되는 그런 추세적으로 하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위기인지 아니면은 이번 하락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어떤 매수의 시기로 매수의 찬스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하락인지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될 텐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지금의 하락은 매수를 해야 되는 하락이다. 비중을 늘려잡아야 되는 하락이다라고 봐지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들려오는 그런 유럽 쪽의 어떤 유로존 붕괴에 대한 그런 위기들, 그리고 그리스가 탈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이게 시발이 돼서 스페인으로 전이가 돼서 결국에는 유로존 붕괴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다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라는 점에서 유로존이 붕괴되는 수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방법을 알고 있지만은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어떤 의견 일치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지연이 될 뿐이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위기는 매수해야 되는 그런 하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신흥기계만이 20% 비중으로 편입이 돼 있고 현금이 아주 넉넉합니다. 80%. 제가 그동안 저희 방송 진행하면서 봐온 그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현금 비중이 가장 높은 편 아닌가 싶은데요.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신흥기계 한 종목만이 보유하고 있고 그 종목이 현재 6% 가까운 5.9%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이 5.9%로 무척이나 양호하죠. 네, 이 신흥기계. 자, 이 신흥기계에 대해 일단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번 주 금요일 날 종가로 편입한 종목인데요. 비중은 20% 정도로 보유 기간은 3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시장에 상승 흐름과 그다음에 하락 흐름 있었지만은 신흥기계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가격이면 14,300원이었죠. 14,300원 매수 추천 드렸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6,3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선 이머징 시장의 임금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 2분기에 어떤 대규모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신규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기사화됐을 때 어떤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원래 예상 가이던스 감안했을 때 퍼 기준으로 했을 때 8.6배 정도 수준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도 놓여 있다라는 점입니다. 상장을 작년 연말에 했었는데요. 연말 상장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을 그렸었다가 올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조정을 겪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절가 13,25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목표가 16,3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수익 극대화 전략 유효하리라 판단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흥기계 현재 단 한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는 20% 비중의 신흥기계 살펴봤고요. 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 포트 결과를 정리해 봅니다. 네, 한 종목이 더 추가가 됐죠. 똑같은 20% 비중으로 태광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흥기계 20, 태광 20%, 현금은 60%로 줄어들었고요. 신흥기계는 현재 5.9%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광도 이 이상의 수익 거둘 수 있도록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문 차장과 오늘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긴급 AS를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에 출연하시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이 이 포트 종목 가운데 코나아이의 매도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이정현 팀장은 코나아이를 17,000원에 매수를 해서 오늘 목표가 18,000원에 도달을 해서 5.9%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영문 차장의 신흥기계도 5.9% 수익을 신흥기계가 올리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코나아이 역시 똑같은 5.9%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익을 실현하자고 했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현재 6.8% 코나아이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종목의 향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기대를 하고 계시나 봅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거두지 않은 채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한 10% 정도까지는 한번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요. SK 하이닉스 30%, 코나아이가 20%, 현금이 50%였는데 자, 코나아이를 이제 매도를 이익 실현을 하고 나면은 현금 비중이 70%로 7대3의 비율로 현금 70%를 확보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위가 닥쳐도 현금 비중이 이렇게 많다 보면은 오히려 시장의 충격과 하락이 반가울 수도 있는 그런 넉넉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